자, 이번 재보궐선거에 관심이 큰 건요. 아마도 차기 대선과 관련한 민심을 미리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MBN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차기 대선 주자들에 대한 서울과 부산의 민심을 짚어봤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민심이 어떻든가요? 네, 지금 김태희 랭커 뒤쪽에 잠깐 보인 그래프 보셨을까요? 보면 서울과 부산 모두 민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먼저 보시는 건 서울 지역인데요. 서울 지역 윤석열 전 총장이 46.4%, 그리고 네. 이재명 경기지사가 17.4%, 이낙연 전 대표가 9.9% 순 등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단연 압도적인데 2위부터 다른 후보들을 다 더해도 지금 윤 총장을 넘어서지 못할 그럴 수준입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가보면 부산 역시 1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45.2%입니다. 여기도 차이가 크군요. 네, 이재명 지사가 2위인데 18.8%, 이낙연 전 대표가 10.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4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동으로 여론조사한 결과도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MBN 자체 이번 여론조사를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이 단연 압도적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조사였기 때문인지 그렇진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윤석열 전 총장 1위지만 23%, 2위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 범위 내로 22%고요. 3위인 이낙연 전 대표가 10%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약간 눈여겨볼 점이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느냐인 건데 일주일 전에는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같은 오차 범위 내긴 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1위였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같은 오차 범위 내지만 근소한 차로 앞섰다는 게 눈길을 좀 끕니다.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1%포인트 차는 뭐 거의 같다고 지금은 뭐 봐야 되겠죠. 네. 이현정 의원님.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정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은 높습니다. 요즘 이 말이 유행이죠. 뭐선 일이고. 왜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나올까요? 불과 1년 전입니다. 4.15 총선 때의 민심과 지금 1년 지난 뒤의 민심을 보면 참 도저히 뭐 상전벽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너무나 많이 민심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퇴임하면서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맞아요. 헌법과 법률, 공정가치 이야기 한 것밖에 뿐이에요. 네. 이분이 지금 대권으로 나서겠다는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제에 대한 해법,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 정치 철학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저는 정말 여당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 1년 동안 보십시오.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진 여권이 일방적으로 통행을 했습니다. 즉 야당과는 뭐 대화 파트너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공급 대책을 좀 미리 세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급 충분하다라고 했던 정부가 뒤늦게야 이제 공급 정책을 했지만은 결국은 국민들의 지금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일자리는 뭐 수십조 원을 했는데 일자리를 많이 했지만 결론적으로 정부 자원이 끊어지니까 그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또 K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백신은 지금 제대로 맞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여권의 독주와 또 공정의 가치, 즉 그동안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통해서 검찰 수사권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자 이제 윤 총장이 이제 본인이 나왔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들, 즉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이 가치가 너무 허물어졌다. 또 법치주의가 너무 허물어졌다. 바로 그러한 욕구가 어떤 면에서 윤 총장한테 이제 비춰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앞으로 윤 총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 장에 나오면 많은 검증을 받을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가진 정치학이 뭐냐? 비전이 뭐냐?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말 정치할 수 있는 대권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많은 검증을 받을 거예요. 그때 되면 뭐 지지율도 조정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국민들이 열망하고 있는 것도 원하고 있는 게 사실은 지금 윤 전 총장한테 투영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 전 총장이 아주 탄탄한 지지율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즉 국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 저는 그래서 여권이 이번 지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저는 좀 이상하리만큼 높은 이 지지도 이것이 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런 부분들 정확히 읽어야지만이 아마 내년 대선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위원님, 지금 이현정 의원 설명대로 정말 현 정부에 대한 반대 극부만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투영됐을까요? 일단 제가 이제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당의 그러니까 반문재인 표심이 윤석열 총장한테 간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식자층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어보면 여당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 분들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정책 비전, 뭐 국정 운영 경험, 뭐 이런 것들이 다 없다고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이제 과제로 남겨져 있지만 이런 것들은 애초에 지금 따지기도 전에 아예 그냥 대안을 찾는 거예요. 지금 여당 주자, 벌써부터. 여당 반문재인 주자로서 누가 좋을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지지율은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 현실적인 거를 감안한 지지율이 아닙니다. 일단은 아닌 여당의 후보가 아닌 누군가를 찾는데 그 표심이 바로 반문재인 표심이 바로 윤석열 지지도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프레스룸에서 이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한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윤지영 기자, 네.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는 진짜 진행하는 건가요? 네, 진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내일 인천 한 체육관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리허설을 오늘쯤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내일 간략하게 리허설을 한다고 밝혔고요. 대신에 지금 보시는 게 뭐 내일 그 창당 발기인 대회장에 걸릴 뭐 현수막의 시안 등인데 지금 보시면 자유와 정의, 법치와 공이라는 문구를 이렇게 크게 새긴 이 현수막들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또 윤사모 저게 측은 이제 윤석열 총장이 자주 얘기하던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윤사모 측은 이 캐치프레이즈로 정의력이 있는 세상, 희망이 생동하는 정당이라고 정했다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당을 만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이걸 이 짧은 문구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일 창당대회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59명으로 임론이 제한이 되게 되는데 윤상현 의원이 영상 축사도 준비를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요. 이 윤사모 측은 이미 253개 선거구별로 위원장을 모셨다라면서 아직 조직을 보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기성 정치인보다는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보일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창당 발기인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이동석 기자. 네. 조만간에 윤석열 전 총장이 출판 기념회를 열 것이다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그런데 네.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부인하더라고요. 네,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 이런 오해 섞인 일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왜 측근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제가 볼 때도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요,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고 외부 행보를 본격화할 것이란 일부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책을 읽을 때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또 다른 지인은요, 윤 전 총장의 동교 인사들과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윤 전 총장은 옛 정치인들과 얽혀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윤 전 총장 측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요.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윤 전 총장 관련해서요, 소위 이제 썰들이라고 하죠. 썰들이 참 많습니다. 또 궁정도 많고 부인도 참 많고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직접적으로 목소리 내기 전까지는 어쩜 이게 썰 대잔치로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윤지영 기자. 근데 네. 여기에서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상당 부분 길게 얘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 윤 총장이 별의 순간을 포착을 했다. 이제 준비를 잘하면 이 별을 따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어떻게 처신하냐에 달려있겠지, 지금서부터. 이제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내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바를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봐요. 윤석열 총장이 일반적으로 사법시험을 한꺼번에 한 번에 딱 떼가지고서 사법연수원 갔다가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온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단조로워요. 근데 이 사람은 9번이나 시험을 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자기 스스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그동안에 뭐 이것저것 책도 많이 읽은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단순한 검사만 한 검사가 아니에요.
네, 김종인 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서도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속된 표현으로 파리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밝힌 건데요.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다. 어떻게 잘 골라서 치울 건 치우고 받을 건 받고 그걸 능숙하게 하느냐가 성공의 여부가 달렸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고요. 들으신 것처럼 윤 전 총장이 사실 구술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스스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고 책도 많이 읽은 것 같다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정치적으로 도울 생각이 있는지 이 질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한번 만나보자고 그러면 만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